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이영 콤포텍이 상을 갔네요. 갈만한 자리는 솔직히 아닌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이 좀 많습니다. 이영 콤포텍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죠. 어설프면은 대충 그 얘기를 하게 될 판이니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는 일단 미국은 계속 좋죠. 이렇게 압축이 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크게 여기다 그럴까요? 잠깐 무슨 얘기냐면 크게 좀 더 작게 좀 이렇게 압축이 되는 느낌입니다. 언젠가는 뻥 터지겠죠. 압이 뿅 뻥 위로 갈 수도 있고요. 뿅뻥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꼭 좋은 것만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를 말은 이런데 이제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 상승하고 물량 받고 상승하고 물량 받고 상승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수렴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근데 미국이 요즘 약간 양아치 느낌이 있죠. 그 힘으로 뭐 민주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이 그죠? 힘으로 눌러가지고 뭐 다른 나라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조짐이 있어요. 뭐 그린란드 얘기도 나오고 오늘 보니까 뭐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뭐 캐나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뭐 할 법한 짓인데 미국이 힘세다고 막 그렇게 휘둘러 버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또 딴 얘기로서 또 얘기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애하는 윤통께서도 힘을 휘둘리다 보니까 뭐 검찰총장도 지내신 분이고 뭐 이것저것 하신 분인데 이게 필요 이상의 그 오버파워를 휘둘르다 보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오버가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죠. 이제 거부감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국민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고요. 이제 국민이랑 이제 뭐 이렇게 탄압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뭐 시위하고 뭐 어쩌고 미룰 수도 있어요. 시위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국민과 지도자가 맞서고 있다. 최악이죠. 그 공동체는 최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자꾸 그쪽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민주주의 개념의 나라인데 그래도 조금 거친 성격의 미국 대통령들이 몇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뭐 옛날 뭐 막 전쟁 막 일으키죠. 아버지 부시도 그랬고 아들 부시도 그랬고 막 그러긴 하는데 이번이 조금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눈과 귀에까지 이렇게 들리고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 측근이면 야 너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막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관여할 남의 나라 그 정치에 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좀 위태로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 뭐 휘둘른다고 해서 세 보이지 않아요. 휘둘르니까 오히려 위태로워 보입니다. 막 휘둘면은 센데 막 부러운데 이게 아니고 쟤 그냥 둬도 되나 막 이런 걱정이 드는 거 보면은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잘 가고 있고요. 우리 장은 코스닥이죠. 일단 양봉 아래 꼬리가 긴 양봉으로 마감을 일단 뭐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쌍바닥 찍고 뭐 올라간 것처럼 이게 약간 이게 변형된 이제 소위자리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위자리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 이제 방향성을 구축을 하겠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쨌거나 이렇게 지지가 되면 좋겠네요. 거기 양봉의 머리들이 여기 몇 개 있고 저 뒤에도 뭐 있겠죠. 뭐 하나뿐이 없네요. 더 뒤에 있으려나? 있으니까 거기를 지지를 하면서 나 여기서 지지할 거예요.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나중에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깨느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죠.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분봉은 일단 밑으로 확 털고 두 번 털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뭐 상한가 종목들 막 그냥 시즌 연상 시즌이라
연상으로 가는 종목들만 좀 좋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대체적으로 120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거 위주였던 것 같아요.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원 컴포텍 다 지워버리고 이원 컴포텍 120선 밑에 있는 종목의 꿈은 어디라고요? 12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 돌파했다가 내려오든 딱 거기까지 아이고 120까지 딱 가든 120 근처까지 가든 120을 돌파해서 가든 어쨌거나 자기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하락하는 120선의 숙명입니다. 하락하는 이게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애들은 아닌데 하락하는 120은 120까지 딱 가고 다시 무너지는 습성이 있어요. 하락하는 얘도 지금 몇 년 동안 무너지는 분위기죠. 1년 요거는 그렇다 치고 1년, 2년 동안 무너졌어요. 2년 동안 무너진 종목이 이제 뭔가 얘 섹터가 뭐죠? 안희정은 그냥 정치권에서 날아가 버렸죠. 이제 그 저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네요. 예. 얘도 이거를 횡보를 했다고 하기에는 넘겠죠.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기에는 넘겠습니다. 넘겠는데 이게 한 연상 정도 올라온다고 치면은 또 뭐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야 이게 나름 한두 달간의 구라였어 뭐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간 단일가도 9만 9천 강상으로 올라갔고요. 시간 단일가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한 방은 있어 보이네요. 요 정도까지 연상 시즈니까 18% 내일은 얘는 18% 아이고 이거 18%까지. 근데 보통 18%가 좀 애매한 프로테이지인데 보통 18에서 22% 정도 되는 그 목표가를 가진 애들은 상한가 후보입니다. 예, 아시겠죠? 20% 이상은 다 상한가 후보인데 18%까지도 왜냐하면 이 매물대라는 게 선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영역이기 때문에 18%까지도 그 상한가 후보로 쳐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연상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원 컴포텍 잘 보시고요. 아침부터 무너지면 그냥 나오시는 거고요. 얘는 이날 상한가 간 날 9%까지라고 했는데 이날 4%뿐이 못 가고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날 상한가를 가고 제가 9%까지라고 해놨나 본데 9%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가죠. 하루 구라를 치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예요. 얘도 갈 길이 급한가 봐요. 내일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인데 너무 높죠. 근데 얘가 뭔가가 뒷받침이 되면 가능성도 있죠. 10시 반이니까 애매하다. 10시 반. 근데 시간 단일가도 77,000 애매한데 가능성은 뭐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네요. 왜냐면 여기 올라가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쉽다는 건 여기도 쉽다는 거거든요. 이쪽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가 쉽다.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점까지 보면 한 15, 얘는 한 15%? 15% 근처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5%까지가 아니라 15% 근처에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20% 정도도 가능성이거든요. 15% 근처에서 매도하세요. 이런 건 좀 연상 가능성도 있지만 연상 가능성보다는 그냥 15% 근처,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갈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포메탈은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1차, 2차를 했나 본데 1차 있는 데서 돌파하자마자 띵띵띵띵띵띵띵 해서 여기서 이제 버리신 분들은 좋았는데 여기서 더 가나 하는 분들은 박살난 거죠. 그죠?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원래 그 목표가 있던 데까지는 못 갔죠. 4,981원까지 못 갔죠. 어쨌거나 근처까지 가기 굉장히 럭키한 겁니다. 상을 점상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세요. 요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버리세요. 그랬는데 안 버리신 분들 쫙 무너지니까 이렇게 쫙 무너져서 그래서 여기서 또 무너졌어. 근데 다행히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근처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올라왔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럭키한 건데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대부분 무너져서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안 간단 말입니다. 원래 럭키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내일은 웬만하면 매물대에서 버리라고 하는 데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런 부분입니다.
이윤을 낼 수 있는데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 찬스 욕심 좀 내다가 12만 포메탈 아주 강상으로 들어왔는데 요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죠. 요렇게 뭐 음봉거리 요 정도는 뭐 요만한 거 봐줄 수 이런 것만 아니면 이런 것만 아니면 봐줄만 하죠. 예, 봐줄만 합니다. 강상에 가까운 상인데 내일은 뭐 아침에 수급만 조금 잡히면은 그냥 선 이미 거의 있네요. 18%까지. 제가 볼 땐 18%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18%까지. 예,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근데 18%면 어차피 상한가 후보입니다. 내일 상도 바라보세요. 왜냐면 여기가 곽초롱 자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목표가 그죠? 예, 한번 곽초롱 자리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 음봉거래랑 여기 있어서 곽초롱 자리가 된 것도 맞긴 맞는데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이 새끼 한번 꺾어서 가는 바람에 그래요. 근데 곽초롱 자리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내일 한번 18에서 22%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서 제가 18%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18%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HMX 얘는 이거 뭐 박스 매매라고 했던 거 그건가 보죠? 예. 박스 매매라고 해서 어저께 이제 방송 제가 기억이 언뜻 나면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뭐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19%까지 여기 이렇게 맥시멈으로 봤을 리가 없는데 여기면 한 8%인데 이상하네요. 19%까지 제가 이거 글씨를 잘못 썼나 본데 여기인데 여기 한 요 정도 돼서 뭐 한 뭐 9%나 8%까지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면 10%인가 10%까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10%까지라는데 뭘 착각을 했는데 여기 19%라고 뭘 써놨네요. 19%라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맞게끔 돼버리긴 했지만 점상을 갔으니까 하여튼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거 뭐 글씨 잘못 썼나 봐요. 보는 거로는 여기 한 9, 10% 여기가 맞아요. 여기까지가 맞는데 제가 미니멈으로 본 거라 이거 어저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가는 거를 박스권에 있는 거라고 해서 박스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제가 표기를 잘못했나 봅니다. 근데 어저께 9에서 10%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10%를 19%라고 잘못 썼나 봐요. 예, 0자를 9자라고 잘못 썼나 봐요. 예, 뭐 느낌상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점상을 갔습니다. 예, 점상 가서 축하드리고요. 원래 이게 여기까지 갈 게 아니라고 저는 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것도 아니죠. 여기서 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가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데 쏘고 무너지냐 그냥 무너지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매집발이 있으니까 올라가기는 쉬운 자리가 맞습니다. 올라가기 쉬운 자리가 맞는데 급하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돌파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까지도 갈 거라고 저는 봤는데 얘는 또 지가 그게 싫은가 봐요. 그냥 짧게 먹고 끝나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입니다. 내일 7, 8%. 근데 얘가 이제 또 한 방이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1541원을 넘어가 버리면 너무 센데 여기 25%까지인데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도네요. 얘는 뭐 뭐라고 그랬죠? 24%? 24%는 아닌 것 같고 22%? 바닥부터는 20% 근처를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가가 20% 가까이 시작되면 연상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예. 뭐 이유까지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DHX 컴퍼니 얘도 매매할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양호하네요. 지금이라도 올라왔으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인데 120 밑에 꿈은 12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그 정도 디테일이 되느냐 25,000 별별 없죠? 상도 처음에 상을 들어간 것 만약에 이게 여기서 상을 들어가서 버텼다 뭐
애교스럽게 이렇게 조금만 깨졌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건 완전 깬 거죠. 이렇게 깨졌으면 이거 완전 깨버린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중상이고요. 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바라보기에 이것도 거기까지 되네. 좀 밑으로 볼게요. 8, 9% 그냥 9%까지 저는 9%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 위에까지는 안 볼게요. 예, 지금 보기에는 후져요. 시간 단위까지도 그렇고 분봉 들어간 것도 후집니다. 예. 그러면 알맥 뭐죠? 바닥부터는 이제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썼나 봐요. 바닥부터는 9%. 근데 어저께 상한가 종목이 아니잖아. 그죠? 어저께 상한가 종목 아닌데 이날 아마 이날 상한가 날 이날 얘기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전날 물량만 받고 끝났는데 오늘 상을 가버렸네요. 제가 어저께 설명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다시 갭드는 봉이라고 그래서 크게 상승한 종목이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다음날 갭을 떠서 음봉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거는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딱 맞는 경우는 아닌데 대부분 조금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야 음봉이 아니라 양봉인 경우는 이게 보통 맞아요. 이 간격이랑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랑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죠. 예. 이 간격과 야, 왜 이렇게 커지냐? 이거 조그맣게 못 그리나? 이 간격과 이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릴 수 있네. 이 간격. 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음봉인 경우에는 그게 꼭 맞진 않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양봉인 경우, 이게 갭든 음봉이 아니라 갭떠서 양봉, 이제 갭든 거 이렇게 가는 거는 가운데 중 매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부 영상에 올려놓은 것도 같은데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간격이 높아서 이 이격과 이 이격이 비슷하게 시작해서 여기서 양봉으로 딱 전환될 때 잡는 그 매매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중처럼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 음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음봉이 됐을 때는 꼭 이렇게 간격이 맞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원래 오늘 노려볼 만한 거였는데 이 갭든 음봉의 매매하고 이 가운데 중 매매가 대부분 시작가가 높아요. 보면은 얘는 좀 1.76이니까 시작가가 높지 않았는데 대부분 높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런 매매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꼭 이렇게 해보라고는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평단보다 높은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얘는 시작가가 좀 적었네요. 근데 보통 한 4, 5%막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오늘은 갭이 좀 적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계셔라. 예,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이제 알고만 계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얘는 종가상이 가깝고요. 뭐 대단한 뭐 그건 아니죠. 보니까 근데 못 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올라가기가 여기까지가 쉬워요. 여기 매물대 좀 있고 근데 7%뿐이 안 돼요. 여기 딱 연상 자리네. 예. 얘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한 6% 정도에서 6% 정도에서 무너지던가 지금 현재로 봐서 내일 아침은 또 다른 겁니다. 아니면 20% 이상을 가던가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왜냐면 내일 됐는데 얘가 수급이 막 몰린다. 그러면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뻥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아침이 되기 전에는 하루 전날에는 이렇게 이 느낌으로 보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일 아침이 딱 다음에 매매할 때 됐는데 이 느낌과 관계없이 그냥 수급이 막 엄청 몰리면서 그냥 예상치 않을까 매매가 얘가 막 20% 가까이 막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점상으로 갈 확률이 큰 거죠. 그런 건 나오지 마셔야죠. 그죠? 6%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날 예상을 하는 거지 당일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계시라 그런 거예요. 얘는 11%까지 비가전자 11%까지라고 써놨더니 11%를 딛고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1203원을 딛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가고 싶어 하나 보죠. 35만 이거 뭐 10시
뭐 중간상이지만 강상이 가까운 중간상이고요. 얘는 그냥 기본적인 패턴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뭐라고 그랬죠? 곽철용 자리죠. 전고점 2개 이상, 그죠? 지금 3개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닥부터 올라가면 삐우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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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10% 정도 밑에서 지금이 아마 그거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10% 밑에서 시작하면은 오전에 가면은 하나 둘 셋 하고 크게 상승을 확 하면은 2배를 갑니다. 여기 10% 여기도 10% 이상. 그래서 20% 이상 큰 상승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8%다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가 8%였다. 그러면 8%에 8%, 16% 이상이고요. 9%면은 29, 18, 18% 이상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8%면은 16%죠. 그죠?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오전에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오후에는 꼭 2배를 가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서 여기가 지금 40%니까 여기서 한 35% 요런 데서 하나 둘 셋 하고 뻥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이 곽철용 자리 선에서 3, 4% 밑에냐 10% 정도 밑에냐 20% 밑에냐 이 차이인 겁니다. 20% 밑에서는 이게 다예요. 상한가를 가면 좀 더 가겠죠. 근데 상한가를 안 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10% 정도 밑에서는 오전에는 2배, 오후에는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밑에서 4, 5% 바로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뻥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갈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다가 무너지면 그냥 안 하는 거고 올라가서 1547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버텨보는 거고 상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를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되게 높은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신규를 하는 거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얘는 10%, 11%는 아닌 것 같고 한 10% 같네요. 10% 정도. 예. 얘는 10, 아이고, 왜 이래. 10%까지라고 보이는데 시작가가 아주 높으면 20% 이상도 또는 연상도 노려보세요. 그죠? 예. 왜냐면 한 방이 있어요. 이런 데서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많이 올라가던데 한 방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좋아서 한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리가 안 좋은 것 자체가 이게 구라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설마 여기서 이렇게 몇 가겠냐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요새 많이 갑니다. 예. 저 요새 몇 종목 있죠. 그런 애들이 얘는 뭐 신규주인가 보죠. 에드포러스 신규 미디어랍니다. 뭐 별거 없죠. 뭐 섹터 미디어 뭐 별거 없어요. 예. 시간 나니까 18,000 얼마 안 되고요. 올라갈 땐 강하게 올라갔지만 어쨌거나 11시가 넘어서 뭐 뉴스 하나 쓰면서 간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올라갈 자리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좀 더 봐야겠네요. 거기가 맞는데 여기까지 13%? 13%? 예, 위에 저항이 없으니까 올라가기가 좋은 신규주니까 앞에 저항이 별로 없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과거 이력이 13%까지 더는 모르겠고 신규줄에서 이 앞에 저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 봉이 많으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걸리고 왜 걸려요? 여기서 막 파니까 아싸 본전 왔다 그러고 막 파니까 주식이 올라가려다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한 방이 좀 있어요. 신규주다 보니까 그래서 13%까지 아까 8%까지로 보다가 13%까지 좀 올렸습니다. 내일 13%까지 보시고요. 재수 좋으면 연상도 갑니다. 근데 지금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기에는 그 13%라는 퍼센테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러스델 나중에 들어갔고요. 29만 3천. 시간 나니까는 괜찮은 듯해도 상 들어간 시간이 좀 늦죠. 내일은 얘는 조금 멀리 봐야겠네요. 얘는 제 생각엔 그냥 무너지는 자리가 맞는데 여기서 또 무슨 전저점을 여기 돌파한답시고 또 뚫고 올라가면 이게 2개거든요. 근데 이게 곽철용 자리 비슷하게 전 고점이 2개 이상인 자리와 전 저점이 2개 이상인 자리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전 고점 2개를 넘는 자리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름을 안 붙여놨는데 전 고점 2개인 자리에다 곽철용 자리라고 해놨지만 여기는 이름을 안 붙여놨는데 얘도 한 방은 있네요. 한 방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 방은 있어요. 그리고 뭐 어지간히 얘도 뭔가를 이렇게 좀
했어요. 예. 안 보이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10달까지 저 횡보도 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120을 위로 올릴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갖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괜찮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까지, 예, 그냥 10%까지라고 봐야겠네요.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예, 러셀 10%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BL 팜텍 얘는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운 자리에서 올라간 얘 보십시오. 이거 여기서 물린 사람들 죽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동안 한 번도 올라갈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잔인한 겁니다.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게 제가 차라리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차라리 내려갈 바에는 이렇게 쫙 물 흐르듯이 내려가면 물도 못 타요. 예,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급하게 내려갔더니 올라온 건데 뭐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120 밑에서는 120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도 디테일한 걸 좀 봐야겠죠. 28,000이고 종가상입니다. 예, 저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어 보이네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냥 무너질 겁니다. 여기서 한 4, 5% 정도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럭키하게 간다면 여긴데 너무 높죠. 예, 너무 높아서 저는 무너질까라고 보는데 그래도 9%까지는 얘는 9%까지 9%까지 또는 그냥 무너질 겁니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모베이스 전자는 13%까지 여기 13%까지 또는 20% 이상까지도 왜냐면 올라가기가 좋은 자리니까 그죠? 올라가기가 좋은 자리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연상을 가버렸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얘는 뭐 다른 거 없죠. 연상은 뭐를 노린다? 예, 삼상을 노린다. 삼상도 그도 한번 잣대를 재봐야겠죠. 여기가 가능성 있죠? 예, 얘는 다른 거 없네요. 얘는 모 아니면 도인 자리. 그러게 얘는 20% 이상 또는 연상을 노려보세요. 예, 이제 3연상이죠.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예, 분위기 좋네요. 얘는 한번 왜냐면 중간중간 물량도 받았고요. 거래량 좀씩 터지면서 여기도 물량 받고 아주 소소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HDS 특성상 크게 물량 받은 것만 보이는 거지 이게 짜잔하게 받은 것들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있긴 있어요. 보이면. 근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3연상을 갈 정도의 물건으로 보이냐? 저는 물건으로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20% 이상, 20% 근처에서 18%가 됐건 20%가 됐건 3%가 됐건 어지간하면 그때 버리시고요. 나는 그렇게는 미련이 남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20% 근처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 이런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올라간다면 20% 근처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 나머지 가지고 3연상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려보시고요. 젠킬릭스도 횡보를 좀 했죠. 여기 뭐 이상하게 다 그어 있는데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1년 가까이 횡보를 했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발판을 마련은 했다. 근데 진짜 올라가야 올라가는 것보다 하는 건데 진짜로 올라갔네요. 뭐 구라 하나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얘도 시간 단일가는 뭐 잔잔하네요. 6만이고 상도 강하게 올라간 듯 하지만 10시가 넘었으니까 어쨌거나 강상 같은 중간상이고요. 그러니까 몇 점? 예. 너무 낮고요. 18%? 제가 볼 때는 한 18% 또는 연상을 노려보세요. 웬만하면 18% 근처에서 3분의 2는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요렇게 쓸게 조금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얘는 젠킬릭스는 그런 자리예요. 희망적으로 볼라치면 굉장히 희망적인 자리고 안 좋게 볼라치면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아니면 더 느낌인데 어쨌거나 18% 이상이 가능성이 좀 좋은 자리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냥 18%에서 다 매도하기에는 좀 미련이 남는 자리인 건 맞아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매도하시고 18%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수익을 낸 상태니까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연상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재수 좋으면 뭐 3연상도 가능한 자리예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젠크릭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30분 걸렸네요. 예, 사양가 종목이 많아서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이제 추위가 좀 뭐 주말에 추위가 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추위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목소리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좀 월요일 날은 이제 일주일 그 시작하는 날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매매를 안 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 날 매매하실 때 조금 평소 느낌보다 조금 둔감한 거 있습니다. 오히려 예민할 수도 있고 둔감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은 월요일 날 평소 들어가는 시간이 9시 10분이다 아니면 9시 20분이다 그러면 평소보다 조금 더 뒤로 늦춰서 상황을 조금 더 보신 다음에 뭐 5분 10분 정도 더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시드머니도 평소에 뭐 10만 원으로 하셨다 그럼 5만 원 정도 뭐 5만 원으로 하셨다 그만 2, 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줄여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